다음 한 2부로, 원래 이게 30분마다 이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거 카메라가 딱 30분 정도 되면 지가 알아서 이게 끊겨버리더라고요. 이게 용량이 넘으면 끊겨서, 제가 파트를 좀 이렇게 1부, 2부, 3부를 할 거면 그냥 제가 좀 조절을 해서 해야 가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30분 되기 전에 한 번씩 이제 끊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편집도 못하고 장비도 제가 좀 시원찮아서 통으로 다 그냥 그대로 유튜브다 올리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뭘부터 얘기할까요? 고구려가 망하는 얘기를 할까요? 신라가 당나라한테 먹히는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한테 먹히는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백제는 많이 이게 얘기도 했고, 제가 백제가 멸망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안 하고요. 신라가 어떻게 당나라한테 라당 연합군으로 해서 승전국인데 오히려 먹혀. 이제 3대3 그 전략이 3대3 외교 백제를 먹고 전후 협상 백제를 이제 어떻게 쪼개 먹을 건지 하는데 백제를 못 끊져 먹어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주에서 아마 제가 진짜 현장 답사를 하는 게 나은데 실질적으로 공주가 거기가 길목이에요. 금강에 원래 강경 지역이 길목인데 거기는 군사적으로 대군이 몰려오면 막아내기 힘든 위치예요. 하지만 큰 도시가 들어서기에는 좋은 위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이게 산성 같은 데는 무너뜨리기가 힘들지만 산성에다가 한양같이 큰 수도를 하기에는 좀 그렇죠. 산성 왔다가 올랐다 내려갔다 하기도. 이게 보통 금강은 강의 경성이다. 경이 이제 서울경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경성, 강의 경성 해가지고 강경, 지금의 지명이 그대로 내려가요. 그럼 거기가 평평하면서도 이게 여기 금만평야라고 하죠. 금만평야 이쪽으로 금강을 따라 들어가서 금만평을 이렇게 되면 아니 금만평야 저기 이렇게 보면 서해안 쪽으로 다 이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옛날에 못 들어왔어요. 지금은 다 개간이 되고 이게 옛날에 일제시대만 해도 거기가 다 바다였고 뻘이었고 옛날에 그 조석간만차가 심하기 때문에 배가 한번 이게 지금 물이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하잖아요.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뻘에 박혀가지고 조석간만이 차가. 그리고 그 안에 중간에 다 이게 갈대밭이야. 이게 처음 뻘밭 갈대밭이고 섬이 있는데 섬이 육지하고 연결됐다가 어느 때는 연결됐다가 어느 때는 바다로 됐다가 그래요. 그 조석간만의 차에 따라서. 그래서 배가 못 들어와요. 그쪽으로는. 그러면 이게 금만평야나 이쪽으로 배가 들어오려면 들어온 입구가 예전에는 지금 만경강하고 동진강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오기 힘들었어요. 옛날에 큰 배가 들어올 수 없었어요. 큰 배라는 게 바다 상인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바다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준. 바다배들이 보통 상인배들이 그 옛날에 임진왜란 때 우리 거북선하고 싸운 왜군들 그 배가 있잖아요. 그게 딱 노를 젓고 수송하기가 좋은 그 사이즈예요. 그게 임진왜란 때 그 왜군들 배가 그 크기와 모양이 상인들이 딱 그게 원래 상선배를 갖다 개조한 게예요. 그게 딱 사이즈가 그 당시에는 이제 노를 저으면서도 이게 돛담배 형태로 좋아요. 그럼 거북선은 크기로서 전함으로서는 좋은데 상선으로서는 비효율적이에요. 그 당시에는 노도 적고 나면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게 조선배나 이게 당쪽 이게 군함도 있어요. 군함은 배가 크면 클수록 유리해요. 싸울 때. 그 대신 배를 기동적으로 배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게 움직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불리해요. 근데 싸울 때는 큰 사이즈가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러면 상인들이 보통 쓰는 그 사이즈가 배냐가 이렇게 수송선을 보편적으로 쓰는 사이즈가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 왜군들이 타온 배가 전투선 전함선이 아니에요. 거북선은 전함선이에요. 폭같이 우리나라 판옥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판옥선은 전함선이에요. 기본적으로 표를 쓸 수 있는 전함 바다에 쓰는 전함선인데 왜군이 타고 온 선은 전형적인 수송선이에요. 그 수송선이 뭘 갖다가 개조한 거냐면 상인들 배를 갖다가 개조한 거예요. 왜 상인들이 그 모양의 그 사이즈 배가
무역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와 그 모양이에요. 그게.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이제 개조해가지고 이제 저기 전함으로 이제 쓴 거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인전할 때 그 배가 딱 상인들이 쓰기 좋은 거예요. 그럼 그 배 사이즈가 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사이즈가 저기 그게 딱 좋아요. 그럼 그게 옛날에 지금의 만경강이나 동진강 쪽으로는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다 뻘에 박혀요. 그게 깊숙하게도 이렇게 이게 안쪽 뾰족하게 이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뻘에 박히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배가 상인배가 들어올 수 있는 게 금강은 저기 이게 안쪽까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강경까지가 이게 들어가 이제 우기가 되면 더 깊숙이 들어가는데 저기 이제 저기 이런 장마 반대로 이제 비가 안 내릴 때가 있잖아요. 비가 안 내리면 강수량이 겁나게 줄어들어요. 그럼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금강까지가 강경하고 약간 더 깊숙이까지 들어가요. 그럼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비가 안 내려가지고 이게 강물 수위가 짧아지면 이런 그런 상선배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강경 지역 배까지가 저기 거기가 길목이었는데 거기는 저기 수도로서 강에 좀 수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저기 좋은 지형이기 때문에 거기가 강경이고 군사적으로 대군이 밀려오잖아요. 거기서는 막아내기 힘든 지형이에요. 그럼 보통 대군이 밀려오면 어디서 막아내냐면 금강은 지금 공주성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이 그 공주성이 그 자리가 아닌데 원래 공주성 자리가 그 도청 자리인가 그 근처로 원래 그 자리일 거예요. 거기서 약간 산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가 좀 약간 난공불락이 옛날에 그래가지고 적은 병력으로도 대군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지형이 공주 지형이에요. 그래 나중에 저기 이제 그 뒤에 안쪽으로 청주 쪽이 이제 거기가 좀 평야 지역이 많잖아요. 대전도 있잖아요. 대전 봤도 옛날엔 대전이 개간이 안 돼서 거기 도인들이나 거기 지금은 큰 도시가 있지 상업 도시가 있지 옛날엔 거기 사람이 거기 살지 도인들이나 가끔가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던 때지 거기는 사람이 거기 살지 않던데서 옛날에는 나중에 이제 개간이 돼서 이제 밭을 이제 저기 화전민들이 거기 들어가지고 이제 산을 태우고 밭을 개간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밭이 많아져서 대전에 옛날에 그 당시에는 거기 사람이 살지도 않았어요. 너무 이게 좀 거기는 너무 이게 산이었어요. 그냥 숲과 그냥 밀림이었어요. 거기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았어요. 도인들이나 좀 있었죠. 그럼 지금의 청주 쪽이 약간 이게 평원지 천주평화라고 그쪽이 은근히 평야지가 많아요. 그럼 거기서 농사를 짓기가 거기가 좀 알맞거든. 그럼 거기로 이제 이제 천도를 해요. 이게 그 수도를 갖다가 원래 그 당시에 수도가 아마 제 마지막에 백제가 망할 때 한 게 지금의 익산의 왕궁터 있잖아요. 이제 거기가 수도 거기가 궁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기 유사시에 이제 금강 따라 보통 이제 이게 대군들이 밀려오게 돼 있거든 지정학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제 피신을 왕이나 좋은 대들이 이게 청주 쪽으로 들어가고 길목을 어디서 지면 공주에서 길목을 지키고 청주 이 초입 부분에서 또 거기 막아내요. 그러면 이게 만약 외군 밖에서 이제 이게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금강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금강 따라 대군이 이렇게 옛날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들이 아니나 다를까 글로 들어와요. 들어올 때가 거기로밖에 없어. 그러면 공주에서 거기에서 길목을 지키고 공주를 그냥 패스해도 청주 쪽 초입 쪽에 이렇게 막는 거기 또 이게 기가 막힌 지형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으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샌드위치가 돼요. 얘네들이 뒤에서 때려버리고 앞에서 이게 청주 쪽에서 때려버리고 이게 아예 이게 들어가면 공주 쪽에서도 때려. 근데 공주 성을 함락을 시켰는데 함락을 못 시켜요. 얘네들이. 그래 나중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걸 하냐면 옛날에 왜 이게 3대3 전략을 하는데 옛날에 김춘추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자기가 왕을 해주면 나중에 이게 백제를 우리 같이 이게 하는데 도와주겠다. 고구려를 당신네 당나라들의 그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게 염원 아니냐. 이게 옛날 당태종 때부터 염원 아니냐. 맞다고. 걔네들 우리의 최천지 것이라고 당나라 사람들 그 고구려가 쟤네들 무너뜨린 게 뭐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시한 거야. 백제를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당시에 고구려와 백제가 이게 동맹 관계였어요. 그럼 먼저 동맹부터 쳐야 한다. 백제 고구려의 동맹 관계인 백제를 먼저 쳐야 한다.
그 당시에 당나라가 배후에 있는 백제를 갖다 굉장히 많이 꼬셔요. 예,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는 이게 백제가 뒤에서 후방에서 막 두드려 패주면 땡치잖아. 그때 백제는 고구려고 이게 딱 이게 연합이 된 거예요. 이제 백제 사람도 안 거야. 얘네들 나중에 잘못하면 당나라 애들이 우리 백제까지도 왜냐면 백제의 역사를 알아야 돼. 백제가 옛날에 백나라와 제나라를 가지고 산둥성 반도까지 옛날에 다 백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누구 땅? 예, 당나라 그걸 다 먹었죠. 아, 고구려가 먹었나? 아, 고구려도 먹고 당나라도 먹고 다 그거 먹었죠. 거의 당나라가 그 당시에 먹었어요. 옛날 고구려 옛 땅을 갖다가. 그래서 저기 백제는 당나라를 안 믿어요. 그래서 당나라 자체를 안 믿었기 때문에 고구려구만 이게 그리고 고구려도 백제가 당나라하고 손을 잡으면 굉장히 이게 나중에 이게 국가에 위태로운 상황이 온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지정학적으로. 옛날처럼 당나라 대군이 이게 국경선을 올라오는데 뒤에서 만약에 백제가 뒤에 후방을 때려버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앞뒤로 완전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백제를 갖다가 그게 유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대해줘요. 근데 백제하고 고구려하고도 친하냐? 그거지도 않아요. 이제.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외교 관계가 이제 틀리는데, 왜냐하면 백제의 그 역대 왕의 염원이 뭐냐면, 옛날 백나라까지, 제나라 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옛날 수도가 평양성이었거든요. 지금의 평양. 그 평양성을 수복하는 게 백제의 역대 왕들의 염원이에요. 이제 그걸 계속 이거를 그걸 갖다가 염원을 이제 계속해. 나중에 너희 때 언젠가 되면 후손 중에 어떤 왕이 나와서 옛날에 우리의 백제의 수도인 평양성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옛날 군수광도 그걸 되찾으려고 갔다가 잠깐 찍고 오죠, 그냥. 찍고만 오죠. 이제 그게 저거기 때문에 이게 고구려 백제도 저건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국제 관계에서는 이제 지금은 당장은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고구려하고 백제가 이제 동맹 관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라의 김추추가 그걸 꿰뚫어보고 이제 황제나 이제 황실 사람들, 조정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막 설득을 해요.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주고 내가 왕이 되면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나 이제 아유. 어차피 쟤는 신라 왕이 될 그게 안 되거든, 서열이. 근데 제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참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잘 해보니까, 이게 이게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을 많이 또 해. 아니, 백제는 아니더라도 신라가 뒤에서 쳐주면, 이제 신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약했거든, 힘이. 그래가지고 신라가 이게, 맞아. 이거 어이부터 했네. 신라가 그 당시에 외교를 저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했네. 신라가 그 당시에 이제 그걸 갖다가, 김춘추가 이제 그걸 갖다가 부두수피를 겁나게 뿌려요. 이제 왜 그 외교에서 김춘추가 나와가지고, 김춘추가 나오면 안 됐어요. 이게 자기가 이제 급하니까 직접 나왔는데, 김춘추가 그 외교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뿌린 그 부두수표를 갖다가 당나라 사람들이 이제 당나라 그 총독이나 거기 이제 그 외교 사신들은 다 아니까 그걸 계속 당신은 왜 거짓말장이라고 하니까 김춘추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아니, 김춘추 안 나왔으면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냥 가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나왔기 때문에 신라 왕으로서 체면이 이제 깎이는 거야. 이제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왜 저게 해주면 김춘추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당나라 조정 대신들하고 그 신라 황실 사람들한테 부두수표를 겁나게 많이 이걸 뿌려요. 만약에 내가 왕이 되면 나중에 백제를 같이 무너뜨리자. 그러면 백제를 무너뜨릴 때 얘네들은 전략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전쟁이 나면 지금 익산에 있는 왕궁터 지금 그 자리에 있던 여기 지금 금마 있던 다 얘네들은 기본적 전략이 이제 걔도 스파이더로 다 해가지고 아니까 해가지고 금강 윗따라가지고 지금의 청주 쪽으로 다 피신 들어갈 거다. 그러면 공주산성에서 얘네들이 막아낼 거다. 그러면 우리가 백두대간을 넘어서 청주 뒤를 갖다가 우리가 뒤를 치고 우리 신라가 백제 청주 뒤를 치고 이게 당나라 당신네들은 이게 금강 따라서 올라와라.
그리고 우리가 이게 뒤로 해가지고 백두대간을 넘어서 보급 그 식량이죠. 군인들 보급 식량을 갖다 다 대겠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학자들도 이제 그거 처음 들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형이 아니 저 백두대간을 어떻게 넘느냐고. 또 거기를 갖다 쌀이나 식량을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거기는 옥마차가 넘어갈 수가 없고 거기를 넘어간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이게 백두대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 누구도 그 이게 저길 넘어가면 신라 땅이 있다는 거 알고 저기 넘어가면 저기 청주 땅이 있다는 건 알아. 저 산맥을 넘어가면. 근데 그 누구도 넘어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 그걸 갖다가 얘가 그냥 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김춘추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신라 옆에 여기 백제가 있네 위로 이렇게 위로 넘어가면 쉽네. 얘는 이런 거야. 근데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어린애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이제 지도만 보니까 넘어가네. 근데 그 당나라 군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거기 백두대간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얘는 이제 가능하다고 계속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당시 부두수표를 겁나게 뿌려요. 근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 김유신이 넘어요, 진짜로. 그 누구도, 도인들도 가끔 가다가 길 잊어먹어가지고 한번 넘어갔다는 이게 소문만 이게 돌지 누구도 길이 없던 땅이야, 저거를. 근데 넘어요. 근데 넘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이제 여기선 그거는 제외하고요. 나중에 그건 하고. 진짜 김유신이 넘고, 근데 대군이 들어갈 수가 없어. 가다가 다 뒤져. 그래 어떻게 되냐? 그 화랑 중에 그 화랑의 어린 애들을 갖다 보내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한 10살 정도 넘어 화랑으로 다 들어가요. 그럼 실질적으로 15살이 되면 이제 관직을 맡아요. 이제 그 당시에 성인들은 15살 관직. 그럼 관직을 맡으면 보통 지금으로 따지자면 중대장, 소대장 같은 처음에 이제 소대장, 중대장 같은 역할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저기 밑에 있는 소대원이나 중대원들은 이제 그들이 일반 이제 백성들이 그 전쟁이 터지면 소집이 되자면 백성들이 이게 그 남자들 있잖아요. 이게 사내 남자들, 젊은 사내 남자들이 이제 소집이 돼. 전쟁이 터지면.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중대원이나 이제 소대원이 되고 이제 중대장,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장이나 소대장은 화랑들이 맡는 거예요. 이게 신라는 기본적으로 옛날에 군사 개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이게 군 훈련을 받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이렇게 빡세게 디테일하게 일반 사람들 안 받고 아직 안 그렇구나. 이게 빡세게 안 받고 거의 화랑들이 군사적으로나 이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라는 수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수성전이 기본이기 때문에 크게 훈련을 받지 않아도 수성에서는 쉽게 자기 능력을 그걸 갖다가 발휘를 해요. 근데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틀려져요. 수성전에서 잘하는 것과 밖으로 나가서 이게 공격하는 건 틀리거든요. 근데 신라는 정통적으로 방어하는데 이게 군사 개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역대적으로 옛날 가야를 이렇게 정복한 것 위에는 정복전쟁이랑 해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이. 신라가 보시면. 왜냐면 백두대간 지리산 이쪽으로 어떻게 넘어가? 백제하고도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워. 하도 이게 산맥이 가로막고 밑으로 이렇게 해안선 따라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조선수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백제군이 가끔가다 찔먹찔먹거리긴 하는데 거의 백제하고 신라하고 예전에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 전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해적 같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거의 싸운 적이 있으면 지정학적으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고구려군은 아예 만나지를 못하고 고구려 그 강원도 저걸 백두대간 넘지를 못하는데 뭘 어떻게 붙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가 신라하고 고구려 어디서 전쟁을 할래 해도 할 수가 없어. 신라하고 고구려는 지정학적으로 안 돼. 그 백두대간은 어떻게 넘어가? 못 넘어가. 그냥 역사 학자들이 옛날에 싸움을 삼국시대에 이렇게 보니까 국경이 이렇게 돼 있네.
그걸 못 넘어가. 옛날 거기 고구려 안쪽은, 저기 산간지역 강원도 안쪽은 고구려 땅도 아니었어요. 고구려 군대가 들어가니까 거기는 따로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개념이 따로 세워졌고, 신라도 똑같이 근데 이게 상주 쪽 이쪽은 완전 다른 나라였어요. 신라 시대 때만 해도. 이게 신라고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신화 국가 비슷하게 이게 하긴 하는데 완전 다른 나라였어요. 이름 자체도 그냥. 근데 거기도 다른 나라인데 어떻게 고구려고 싸움 전쟁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옛날 저기 신라 시대 때는. 근데 역사학자들이 싸움 겁나게 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 지명이다 여기다 뭐 싸움에다 그건 다 그냥 이건 저건데 어떤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역사는 그 부분이 다 소설이라고 어떤 저기 예전에 어떤 저기 역사 박람회에서 그 역사 이걸 해설하던 분이 이분도 학자 좀 그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역사는 아무것도 없대요, 자료가. 그래가지고 다 소설에 가까운 게 우리가 배우는 게 삼국의 역사래. 그리고 고려 통일신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고려사도 않고 그나마 조선실록이 있기 때문에 조선은 왕조실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존이 있는데 고려실록도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고려실록이 대부분 불이 타가지고 자료가 없고 그 중원 쪽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에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객관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통일신라 때 삼국유사도 제가 뭐 와서 좀 말조를 많이 하기도 했고, 통일신라 자체 그 역사는 실제 거의 안 맞아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실질적으로 다 역사학자들이 이래 했지 않았을까 그걸 갖다가 이래지 않았을까가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진짜 배운 게 가짜 역사고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이 진짜 역사인데 누가 내 말을 믿어. 미친놈이지. 안 그래도 옛날에 정신병 다니는데 그 말을 이제 그걸 이제 여기저기 답사를 하고 명상을 하면서 그걸 알아내지만 감히 이 말을 갖다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누가 내 말을 믿어. 당연히 교과서에 있는 그 말을 사람들이 다 미친놈으로 다 생각하지.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게 거의 이게 무슨 역사 소설이야 진짜로. 이거는 정말로 손을 한번 봐야 돼요. 다 잘못됐어요 대부분이. 연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게 디테일하게 설명 않고 옛날에 이제 이랬다는 거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론적으로 3대3으로 하는데 이거 말고도 김춘추가 부도수표를 겁나게 많이 뿌려요. 내가 하면 저기 당나라한테 이걸 해주겠다. 이제 자, 이 부도수표를 뿌린 상태에서 이제 백제를 이제 굴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라가 사천성을 전선이 이제 얘네들은 원래 기본이 뭐냐면 저기 김유신이 보니까 이 백두대간 넘을 수가 없어. 저긴 대군이 갈 수가 없어. 가다가 다 뒤져. 저기 식량도 못 날라 거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기 그 당시에 처음 사천성 쪽으로 다 이거를 저기 몰아붙여 이게. 사천성이 어디냐면 옛날에 저기 지금의 백제 그 옛날 의자왕 때 백제가 저기 신라를 갖다가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영토의 일부분을 찾아요. 영토의 일부분을 갖다가 정복을 해요. 그게 현재 진주성 자리입니다. 진주성이 왜 중요하냐면 진주성이 낙동강 유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자리면서도 거기가 무역 루트의 중앙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가 백두대간 쪽으로는 이게 지리산 쪽으로는 백두대간 이게 넘어가기가 편해요. 이게 완만한 지형 정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굉장히 이게 산이 칼려가지고 올라가기 힘든데 여기 거기 사천선 쪽으로 해서 하천인가? 그 하천하고 함양 그쪽으로 해가지고 남원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산길이 있어요. 여기 샛길 같은 이게 도인들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나 있어요. 가끔가다 스파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있어요. 이제 완만해 그쪽 길이. 다른 이제 백두대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의자 왕 때 그쪽으로 해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상륙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진주성을 함락을 해. 옛날에는 지명이가
사천성이었어요. 사천성이 다른 지명을 쓰고 있는데 원래 진주성 이름이 옛날에는 그 당시에 사천성이었어요. 그 사천성을 갖다가 함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저기 그 일대가 이제 저기 뭐냐 백제 땅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성주가 김춘추 장군의 그 사위하고 딸이 이제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사위가 성주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죽죠. 이제 저기 딸하고 이제 저기 그 사위 상주가 이제 이게 성주도 창조 성구래요. 성구인데 땡강 돼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죄수들 그 저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저기 뭐 계단 길목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 문턱에다가 그 저기 유골을 그 시체를 갖다 거기다 묻어놔가지고 죄수들이 항상 밝게 발복을 못하게 그 했다고 해요. 그 시체를 갖다가. 그래 나중에 김춘추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이제 이게 복받쳐가지고 이제 나중에 의자왕 이 새끼 내가 그냥 내가 갈아먹어 내가 너를 갖다가 오면 내가 고통스럽게 죽고 내가 친히 내가 너를 갖다가 갈아가지고 진짜 잡아먹겠다고 막 이를 갈았어요 김춘추가. 그래 의자왕 저 자식만은 내가 직접 죽여야겠다고 그렇게 해요 진짜로. 이제 그때 자기 딸하고 이제 그 사위가 그렇게 처참하게 사천성을 뺏기면서 저거 해가지고 그래가 그 당시에 백제로 쳐들어가려면 그 당시에는 지금의 진주성 이제 사천성을 갖다가 함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지리산 그쪽으로 약간 특수부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교란을 시키고 이제 백길 따라서 이제 여기 들어가죠. 이제 아니 백길 따라 근데 사천성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백길 따라 들어가면 샌드위치가 앞뒤로 협공을 받으면 그냥 다 전멸이 돼요 신라군이. 그럼 먼저 사천성을 먼저 함락을 하고 그다음에 백길 따라 이제 배로 해가지고 이제 저기 지금 나주성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 그 시나리오 그 라당 연합군 시나리오 그래요. 사천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라당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 있죠. 나주 영산강인가요? 영산강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기 영산강 그 일대를 갖다가 이제 신라군이 거기를 갖다가 이제 거기 상륙을 하고 이제 당나라는 이제 금강 따라서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앞뒤로 이제 백제를 갖다가 이제 밑에하고 위로로 이제 협공해가지고 딱 누르는 앞뒤로 눌러가지고 같이 협공하는 형상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신라 어떤 김유신 장군이 사천성도 함락을 못 시켜요. 진주성도 그것도 여기 전라도 쪽 나주성 들어가는 거 거기 가는 거 뭐 정보가는 거 고사하고 사천성 자체도 실질적으로 함락도 못 시켜요. 왜 이제 산대삼 여기 이제 이게 거기 외교에서 이제 왜 밀리는지 사천성도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다행히도 나중에 이게 뒤를 갖다가 특수부대를 보내야 한다 해가지고 근데 다 이제 이게 다 화랑들은 다 있는데 어떤 화랑이냐면 중대장 소대장 맞지 않는 마치 지금 뭐 육군 사관학교 생도와 같은 애들이 있어. 사관학교 생도는 이게 실질적으로 지체를 않는데 사관학교 생도와 같은 화랑들이 있어요. 그럼 나이가 보통 10살에서 15살 미만의 그 화랑들이 있어요. 실제 이게 군대는 배치가 안 됐고 그냥 학생이야. 사관학교 학생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그럼 얘는 애들도 군사 훈련을 기본 받았고 이런 특수부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활도 잘 쏘고 말도 하고 기본적 소양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얘네들을 갖다가 김주신 장군이 얘네들이 다 누구냐 진골이나 귀족세들의 자제예요.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백두대간을 넘어가지고 청주성 그 뒤에서 게릴라 교란전을 보내는 역할을 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화랑을 해가지고 사천성에 해가지고 함락을 했다. 사천성 함락 못했어요. 내가 그 상군사 뒤에 나중에 이상한 게 있는데 함락 못했어요. 사천성 자체를. 그 대신 이 어린 화랑들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전과를 거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큰 전과는 안 거두는데 백제군의 심리 그 청주에 있는 백제 본대의 심리를 갖다가 완전히 그 심리전을 흔들어 버려요. 거기를 갖다가 얘네들이 그 화랑 신라의 백두대간에 이렇게 넘어가지고 10에서 15살 되는 그 특수부대 역할을 하는 얘네들이 가가지고 진짜 넘어가지고 거기를 막 이게 교란을 해요. 청주 이쪽 편 뒤에 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신라군이 왔다는 정보가 이제 이게 입수가 되고 이게 쫙 퍼진 거야 이제. 자,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